옆에 이제 213페이지 이제 보칙이라고 해서 이제 포상금도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포상금도 잘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아르바이트 하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그 포상금이 바로 거기정입니다. 시험 끝나고 나시면 하실 일이 좀 있습니다. 213페이지 이제 두 번째 포상금도 한 문제가 꼭 아마 이제 올해는 꼭 계산 문제가 포상금 문제가 꼭 한 번 정도 이로 나오면은 계산 문제 꼭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계산 문제가 이렇게 이제 한 문제 가분은 얼마 받고 어른 얼마 받고 우리 기출 문제가 그건 아주 잘 돼 있으니까요. 그 정도 풀어보시면 충분히 포상금도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포상금의 지급. 자, 이제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가 유산명칭 신고했을 때 포상금 나온다. 그렇게 너무 쉽게 한 지문밖에 안 나왔습니다. 바로 지급 대상. 요 지급 대상은 바로 이제 몇 개냐면 3개. 항상 먼저 개수를 먼저 알고 계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무거우면 양도해라 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등록으로, 시중에 무등록으로, 그러니까 남의 자격증 빌려다가 쓴 사람이 본인 등록 못하니까 그걸 무등록이라고 합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 이렇게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그리고 하는 자, 아주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국가도 지금 아주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용산, 특히 이제 용산이 가장 뜨거우니까 용산부터 아주 대대적으로 무등록을 단속하겠다. 자격증 빌려주는 거 아예 그냥 철저하게 문제 삼겠다. 입니다. 3학년 2반 갈 사람, 무등록으로 중개하는 사람, 요 사람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거짓. 이제 요건 이제 알기가 어렵습니다. 거짓으로 등록을 한 사람, 거짓으로 등록을 한 사람. 근데 꼭 거짓 등록을 부정한, 뒤에 이제 보면 이제 부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한, 앞에는 저렇게 잘 안 내고, 부정한 방법으로, 어차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겁니다. 부정한 이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자, 그러면 막 자격증 위조하거나 아니면 사무소 허가받은 걸 막 위조하거나 등록한 자, 이 사람도 신고하십시오. 우리 3학년 2반에 무거운 정보를 할 때 두 사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무거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투기하면 무거운 정보를 거기서 이제 받은 사람이 여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양도돼요. 근데 항상 우리 자격증하고 등록증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자격증 그리고 등록증을 자격증 등록증을 뭐 한 사람 바로 양도. 근데 양도한 사람 잘 안 나타날 겁니다. 양도 그리고 대여한 자 그리고 대여한 자 요 사람뿐만 아니라 양수 대여 받은 사람 뭐 같은 의미인데 여기도 양수. 자, 항상 이렇게 양수 받은 사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여 받은 사람 이렇게 대여 받은 자. 요 사람들을 신고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포상금 50만 원 줄게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서 포상금 금액 보시까 금액을 여기 이제 50만 원, 딱 50만 원, 한 건당 50만 원이라서 5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보조. 여기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포상금 국가가 돈이 없으면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보조. 자,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전액을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자, 포상금의 금액이 얼마라고요? 일부를 보조합니다. 일부를 보조하는데 포상금 금액에 그 퍼센트 있습니다. 퍼센트 100분의 얼마라고요? 100분의 50. 100분의 50입니다. 자, 그러면 포상금이 50만 원이니까 그거의 반토막 얼마일까요? 그죠? 25만 원. 자, 그래서 25만 원이라 법에서는 안 나오지만 우리 시험 문제가 25만 원 이내에서 100분의 50 이내입니다. 이내에서 보조한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금액으로 따져보면 25만 원 안에서 보조를 한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포상금을 여기 이제 얼마만 지급 시기가 있습니다. 지급 시기 얼마 만에 어디서 줄까요? 자, 먼저 여기서 이제 등록관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등록관청. 우리 등록관청에 수사기관에는 신고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등록관청에서만 수사기관에서는 포상금 못 준대요. 수사기관 거기가 아주 손바닥 얻어맞고 한마디 다 옥상으로 바로 끌려갑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아주 먼지나게 얻어맞을 겁니다. 물 뿌리고 때린다고 했습니다. 등록관청. 그리고 결정일로부터입니다. 결정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결정일부터 얼마? 1월 이내 꼭 요거 숫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협회 가면 3월이 나오니까 1월 이내에 등록관청 한 군데에 빠르게 주겠다.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지급.
이 정도로 해서 아주 줄 테니까 분명히 신고해라 라고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등록관 참고인데, 그리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포상금의 바로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이 꼭 좀 더 이제 바로 계산해 볼 건데, 지급 방법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조건도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2명 이렇게 이상이 어떻게 공동으로 신고를 했을 때, 공동 신고했을 때, 자, 두 번째, 자, 2건 이상이 뭐가 됐을 때, 접수가 됐을 때, 접수.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자, 그러면, 자, 먼저, 자, 무등록이 갑인데, 이렇게 갑입니다. 자, 먼저 볼래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공동으로 바로 신고했을 때는, 자, 여기는 어떻게, 그 다음에 접수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는 이제 균등이 나올 거고, 하나는 최초가 나올 거고, 자, 먼저,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준다고요? 2명 이상이 갑, 한 사람을 3명, 4명, 이 사람이 막 신고했다는 겁니다. 한 건당 50이니까 어떻게 주겠다고요? 공동이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균등하게 머리끼리 잡을 거니까 이렇게 배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똑같이 쪼개줄 건데, 만약에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거기도 내봤습니다. 합의된 방법, 이렇게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준다고요? 근데 시험 문제가 합의된 방법이 있어도 균등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합의된 방법, 아주 우리 세종시장님 순둥이라고 있습니다. 다른데 다 준다고 했습니다. 합의된 방법으로 주겠다. 여기서 이제 무등록이 누군데? 갑인데, 좀 이따 계산해 볼 건데, 갑인데, 여기는 A하고, 그리고 B하고, C하고 막 D, 이렇게 이제 4명이 신고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겠냐고. 그죠? 여기다, 한 건당 이게 50만원이니까 뭐 하겠다? 똑같이 쪼개주겠다. 한 5명 들어와야 되겠네. 그러면 10만원씩 똑같이 쪼개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무등록 한 건을 여러 사람 공동으로 이렇게 신고했을 때, 그죠? 머리끄댕이 잡을 거니까 10만원씩 주겠다. 근데 그냥 여기서는 뭐 C나 D는 안 받겠다. 그럼 다른 사람 주세요. 라고 해서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합의된 방법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다 위임에다가 그냥 A 주세요. 그냥 우리 회식할 때니까. 아니면 나중에 N분의 1 할 거니까 해서 A만 받으러 갈래요.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2건 이상이 접수, 그러면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접수가 됐을 때, 요건 뭐라고요? 요건 최초입니다. 접수가 됐을 때는 최초로 1번 타자, 9시 문 열자마자 아주 슬라이딩까지 하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번호표 잽싸게 1번 뽑으신 분입니다. 최초로. 누구는? 여기는 최초로 신고한 자한테 보상금 뭐 한다고요? 여기는 몰빵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균등이 아니고 입니다. 맨날 바꿔. 그리고 꼭 아직 안 해봤지만, 최초로 신고한 자, 접수된 경우도 합의된 방법, 여기는 합의된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한다. 그런 것 자체가 없다.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다. 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갑이 바로 무등록인데, 이 무등록을 누가요? 바로 어떻게 9시에는 바로 A가 아주 슬라이딩, 문 열자마자 아주 슬라이딩 했습니다. 10시 되니까 또 누가 B가, 그리고 오후 6시 이제 문 닫으려고 하니까 누구? C가 와갖고 그때 와서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사람 똑같이 신고했다고 균등이냐고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1번 타자한테 포상을 몰아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 달라고 하면 손가락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너보다도 빨리 온 사람이 있었다. 요 소리 합니다. 6번째 이제 바로 지급 조건입니다. 이제 요것만 보면 됩니다. 지급 조건. 자, 우리 포상금 나오냐 안 나오냐.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2군데 꼭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는 최사는 공소제기는 돼야. 공소제기는 돼야 포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소제기는 되라는 겁니다. 자, 2번째 이제 잠시 소를 보류시킨 걸 뭐라 합니까? 기소유예, 그죠? 기소유예입니다. 소를 잠시 보류시키는 거. 자, 그러면 요 2가지 조건. 자, 지급 조건 딱 2개면은 요 2개 조건에서는 주겠다는 겁니다. 2개 조건만 충족하면 주고요. 자, 그러면 자, 소제기도 아예 안 한다. 소제기도 아예 안 하는 것을 요걸 바로 이제 불기소, 그죠? 불기소라고 합니다. 소제기 안 한다. 그리고 혐의가 아예 없대요. 혐의가 없으면 아예 제기도 안 할 겁니다. 무혐의, 혐의가 아예 없는 무혐의.
나중에 무등록인 줄 알았더니 아니래. 무거운 거 아니래. 무거운 양도가 아니래. 혐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포상금 줄까 안 줄까요? 안 줘요. 요거는 포상금이 안 나옵니다. 이것도 열심히 계산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상금 지급이 안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무죄. 무죄 판결이 나면은 요 무죄는 포상금이 나올까 안 나올까?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무혐의하고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무혐의는 혐의가 아예 없으니까요. 소재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혐의가 아예 없대요, 여기입니다. 무등록 아니래, 양도대여 아니래. 네. 무죄는 이미 뭘 했을까요? 그죠? 공소제기해서 그리고 나중에 결론이 무죄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공소제기는 해서 그 후에 무죄 판결이 난 거니까요. 무죄 판결은 포상금 지급 안 된다고 이것도 열심히 계산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는 포상금, 요놈이 속색인다는 겁니다. 이건 좀 알 것 같은데, 포상금 지급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건 포상금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건 국가가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다. 갔으니까. 공소제기 돼서 갔으니까 포상금 지급, 무죄는 공소제기 후, 얘는 제기가 됐다는 겁니다. 가면 무조건 준다고 했잖아. 유죄무죄 안 물어봐. 공소제기 후에 죄가 없다고 무죄 이렇게 결정 난 거니까 결국 간 거니까 포상금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포상금 지급한다. 계산 문제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많이 도움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그 정도 3개 정도 풀어보시면 웬만한 문제 다 풀릴 거고 꼭 기하셔야 됩니다. 얘가 분명히 좀 올해는 까탈스럽게 나올 거니까 한번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213페이지에 이 문제도 아주 괜찮습니다. 포상금 제도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이제 우리 9월에 이제 모의고사도 계속 한 4번이면 저 포상금 계산 문제 아니면 내용 문제 계속 볼 겁니다. 꼭 그 정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거짓을 빼버렸죠.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던 개업 공인주사를 부정인데 거짓인데도 그렇게 신고하더라도 여러 문제 내봤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래요.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사람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이다. 그죠? 이다가 맞습니다. 거짓을 빼버려서 조금 어렵지만 여기는 거짓이나 부정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애매하면 좀 놔둬보세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보실까요? 포상금은 해당 신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이제 여기입니다. 검사가 불기소는 소재기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겁니다. 혐의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도 지급한대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소한 포상금은 공소제기는 해야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2번도 X.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은 1인당 그래놨습니다. 1인당. 그럼 여기다 아까 보셨던 A, B, C, D 그러면 한 사람도 50만 원씩 나오겠네. 그러면 250 주겠네. 포상금은 근데 1인당 한 건당이 아니라 또 1인당 50만 원이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좀 이렇게는 아직 안 해봤는데 한 건당 50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쪼개주는 거지. 뭐 여기다 1인당 그런 소리는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당 X 한 건당 50이었습니다. 자, 1번도 X고, 정말 한번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런 게 꼭 시험 문제 가면 제 1순위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면 1번 타자, 2번 타자, 슬라이딩까지 하는 모습도 생각나셔야 됩니다. 접수된 경우는, 근데 포상금은 준동, 1번 타자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저기 세종시청을 다 뒤집어 엎어놨을 겁니다. 포상금은 균분, 외돈, 내돈 쪼개줘 나와야지 난리가 날 겁니다. 공무원이 그런 실수 안 해. 균분하여 지급한다. 이게 맞아다 틀렸다? 틀렸다. 포상금 어떻게 준다고요? 최초로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 몰빵 몰아준다고 했습니다. 4번 연엄도 틀렸고 저런 거 제일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4번 헷갈리잖아요. 정리가 안 되면은 4번이 맞았다고 할 건데 틀렸어 그입니다. 그리고 5번 저렇게 등록관청 한 군데입니다.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여기다 신고일 그려볼 만합니다. 아니요. 저것들 의심 많아갖고 공소제기는 됐나? 지급 결정일로입니다.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맞죠? 등록관청 한 군데 1개월 맞고 빨리 주겠다. 여기다 뭐 포상금 3개월 그러면 나 신고 안 해 그런다고 했습니다.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죠.
몇 번 정답? 5번. 자, 꼭 이런 식으로 옳은 거, 이런 문제들은 꼭 뒤에가 정말 답이 많습니다. 본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그려놨습니다. 저것들이 아주 심리학 전공이니까 우리를 가지고 아주 놀고 있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바로 정답.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정말 괜찮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21번은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포상금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이제 1번 보실까요? 자, 1번 불법 행위를 했던 개설 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비밀 준수 위반자는 신고 대상 이래요. 이다 아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불법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무등록, 그 다음에 거짓, 그리고 양도대여 이런 걸 따져요. 그냥 무조건 다 불법이라고 다 신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포상금 못 받아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준수 유사명칭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소 개설 등 2개 이런 것들 전혀 아닙니다. 무고문, 양도라 저 3개만 포상금의 대상에 들어간다. 그냥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 1번이 바로 정답 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쭉 해서 맞는 문장 나오고, 그 다음에 222번 보실까요? 요것도 이제 27회 때 이렇게, 여기 이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납부대상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저것도 앞에서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우리 수수료 한번 정리도 해봤습니다. 먼저 수수료 납부대상, 올해는 또 수수료 납부대상도 시험 문제 나올 대상으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꼭 저것들이 홀수의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먼저 수수료 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기억이냐 디귿이냐, 지금 이제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몇 개냐 이런 거 안 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분사무소 기업법,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 여기도 수수료를 낸다. 그죠? 자격증만 처음에 교부할 때 추가 선물이고, 입니다. 10월 27일 합격하면 자격증은 공짜로 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고 그때만 딱 공짜입니다. 나머지는 맨날 시험 볼 때도 벌써 수수료 내라고 접수하시면서 수수료 냈을 겁니다. 신고를 하는 자, 수수료 들어갑니다. 기업번 들어가야 된다고 기업반 이런 것들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니은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분사무소 신고가 됐건 등록 신청이 됐건 처음이 됐건 두 번째 이상이 됐건 다 수수료 있습니다. 자, 니은번 요놈도 들어가야 돼. 자, 디귿번 휴업이나 폐업이나 임장 등록이나 고용 신고나 여기는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여기 디귿번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거 그랬을 때 이제 한 3번 가면 이제 디귿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한 2개 정도는 답이 아닐 거라고 막 나올 거고 주셔야 됩니다. 1번 등록증이 됐건 아니면 자격증이 됐건 신고필증이 됐건 2번 4번 6번 다 짝수번에는 재교부 신청하는 자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 게 꼭 교재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 놓으셔야 나 시험장에서도 내가 거기서 봤는데 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안 칠판에다가 어디다 써놓은 거 봤는데 라고 생각나야 됩니다. 1번 요놈은 수수료 들어가. 그 다음에 민보 보실까요? 요 자격시험 잘 보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꼭 시험 문제 나오면 저건 꼭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은 자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건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교부 수수료 있지만 교부 때는 수수료가 없어 입니다. 아주 편한 마음으로 가서 따끈따끈한 자격증 손 댈지 모릅니다. 그 자격증 받을 때는 수수료 없어 라고 주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디귿번하고 미음 이 2개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수수료가 있어. 자, 수수료 규정 어렵지 않으니까 꼭 정리를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해설을 보면 알 수가 있고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3번이 바로 217페이지에 나옵니다. 저기도 이제 포상금, 포상금 옳은 거 이런 것들은 저 정도만 보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어볼 겁니다. 내용 많지 않습니다. 자, 먼저 옳은 거 223번. 자, 1번 보실까요?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아주 정확하죠. 여기다 이하 그러면 안 됩니다. 50만 원 맞아요. 네, 1번 좀 한 건당 50만 원 맞습니다. 좀 더 계산을 볼 건데 1번 요놈이 맞았다. 근데 2번 보실까요? 근데 이제 잘 나가다가 저기 협회에서 보조한대요. 이 협회가 뭐 있는 거 돈밖에 없나? 그래도 협회 안 되게입니다. 2번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는 맞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협회가 아니죠. 어디라고요? 국고였습니다. 국고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해야지 무슨 협회가 왜 나와? 주책맞게 주셔야 됩니다. 2번 협회 때문에 틀렸다. 아직은 저런 소리 안 해봤는데 그래도 맨날 바꾸니까
저렇게 얘기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데 여기는 뒤에가 틀자니까 국장이 포상금 줍니까? 거기서 이제 국장, 등록관청.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주 신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직 안 내봤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짓, 뒤에는 맞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 국장이 지급합니까? 아니요. 누구? 등록관청입니다. 수사기관도 지급 안 해. 등록관청에서만 지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식도 등록관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엉뚱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정말 이런 소리. 이 문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협회 가면 꼭 근처입니다. 협회 가면 3개월이 나오긴 나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 국장도 이상한 사람이고 이상한 분 등록관청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결정으로부터 또 틀렸네. 3개월 이내에 기다리다가 뭐 부러지겠다 신고 안 해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1개월. 또 2개월도 아닙니다.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여기 두 군데 국장도 틀렸고 3개월도 틀렸고 꼭 거기를 틀리게 할 거니까 시험장 가서도 딱 길목을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거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 1번 타자 2번 타자 9시 문 열자마자 잽싸게 슬라이딩까지 아주 텐트 치고 주무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주무실만 할 겁니다. 밖이 더 시원할 겁니다. 접수된 경우는 모기도 없고 옆에 볼까요? 포상금을 균등. 근데 접수가 균등이래요. 접수가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한다. 1번 타자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등록관청 다 뒤집어 엎어놨겠다. 입니다. 균등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자.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가 균분이었습니다. 5번도 X고 답은 몇 번이고 1번. 그냥 1번 아주 편하게 나왔습니다. 1번이 바로 정답. 얘는 기출문제가 아니라서 저기 1번이지. 기출문제는 꼭 5번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24번 보실까요? 여기도 포상금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그 다음 이제 한번 3번으로 한번 바로 와보실까요?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 이제 공동 나왔습니다. 정말 공동으로 신고하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균등 배분 방법을 그 다음에 포상금, 공동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가 합의된 방법에 그냥 우선해서 적용한대요. 아니면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합의된 방법이 더 우선할까요? 뭐가 더 우선할까요? 합의된 방법. 이런 문제는 아직 안 내봤지만 합의된 방법이 더 우선합니다. 균등이 맞긴 맞지만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합의가 더 우선. 이건 강행위중 아니니까 합의를 어떻게 받니? 그러면 합의된 방법으로 주겠다. 라고 하는 거지 3번은 X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50 이내도 4번 맞고 이제 맞는 문장 나왔네. 5번 결정으로부터 이제 등록관청도 맞았네. 등록관청은 결정으로부터 1월 이내 포상금은 지급을 해야 된다. 정말 등록관청 대신에 국장 어디 수사기가 아니면 결정으로부터 신고일 3개월 이런 식으로 막 바꿔볼 수가 있으니까 5번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답은 몇 번? 3번. 자, 틀린 것은 3번. 저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225번도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얘도 포상금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우리 교재 정도에서 이제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자꾸 이제 다른 문제집 보기 없기입니다. 시간도 없고 그런 거 보면 괜히 헷갈립니다. 나 먼저 225번 한 놈만 주요 펴라고 씁니다. 포상금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자, 1번 보실까요? 거짓으로 이제 거짓 나왔습니다.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에 대상 될 수가 없대요. 있다 없다? 있다. 자꾸 이제 되는데 없다고 시험 문제도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있다. 아까 무거운 양도라 거짓. 여기도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나와요. 나옵니다. 포상금 대상입니다. 1번은 틀렸고 금액이 이상하죠. 2번 볼까요? 포상금은 한 건당 30만원으로 한다. 3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50. 또 아마 100만원 이럴 건데 50. 저는 숫자 바꿔볼 만합니다. 2번도 아직 안 바꿔봤는데 괜찮아 보이고 숫자 막 바꿔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보실까요?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되어 사유로 근데 포상금을 지급하면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에다가 그 사실을 통보를 또 해야 된대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거 완전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증 빼앗았을 때 보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등록 주소도 안 알려. 그럽니다. 자격 주소만 이제 자격증 빼앗겼대요. 동네방네 떠들어 대는 거지.
여기는 그런 거 절대 없다는 겁니다. 3번은 완전 소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큰일 날 소리 합니다. 3번 X. 저런 소리 자체가 없습니다. 4번 폐업후 중개업을 한 자를, 폐업후의 중개업이면 무등록이죠. 아예 폐업은 영업, 여기는 아예 등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한 자를 신고한 자는, 이건 아직 응용해서 이제 시험 문제 안 내봤는데, 그렇게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된다. 맞죠? 이게 무등록입니다. 폐업을 하고 나서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등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아직 응용 안 했는데 맞아요. 아니 여기다가 등록 취소 후, 폐업 후 그럴 겁니다. 이렇게 중개업하게 되면 무등록 맞으니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돼요. 맞았습니다. 4번이 바로 맞았고, 자 5번 보시가요. 등록관청은 정말 제일 잘 나오는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 1번 타자 2번 타자. 그러면 접수된 경우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갑자기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한다. 맞았다 틀렸다. 접수인데 누구? 최초. 접수는 최초입니다. 이제 맨날 저렇게 나올 거니까 이제 좀 감이 온다 라고 주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마 226번이 요놈이 우리 포상금에서는 가장 처음에 좀 나왔던 형태가 바로 요겁니다. 바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 내용들만 좀 달라지고 금액만 좀 달라지고 꼭 시험 문제 나와. 정말 형태가 거의 유사합니다. 계속 이제 나왔었다. 한 3번 정도를 요 박스 같은 형태로 나왔는데 금액이 다 달랐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사. 자, 어떻게 풀 건지 꼭 보시고요. 아마 모의고사도 보면 나올 겁니다. 등록관청에 신고한 값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아예 문제 안 틀리고요. 요 문제는 딱 이렇고 박스만 이제 달라집니다. 먼저 첫 번째 교본일까요?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꼭 저렇게 거짓이라고 안 하고 부정한, 거짓이나 부정이나 같습니다. 무거우면 양도해라. 요게 이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 욕심도 많어 A와 B를 각각 모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신고한다. 그럼 이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건 충족은 저 아래 나오고요. 자, 지금 최근에 와서는 바로 옆에다가 어떻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보기 좀 편한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일 아래다가 이제 뭐 A하고 B는 어떻고 이런 게 이제 아래 나옵니다. 일단 한번 내용이 된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본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지 않고, 그럼 하지 않고가 무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C, 포상금 지급 대상이네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갑하고 을이 공동으로 둘이 손을 아주 손잡고 나란히 팀을 짜갖고 공동으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포상금 나오면 이제 거기다 써봐야 됩니다. C, 한 건당 50이니까 갑하고 을하고 공동이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갑 아래다가 얼마 써놨습니까? 50 써놓으면 안 됩니다. 얼마? 25. 그 다음에 또 을, 자 앞으로 을이 있네요. 을에다가 얼마 써놓을 겁니까? 25. 그 다음 이제 위에 이제 기업번은 갑이 포상금 해당되면 A 아래다가도 50을 써놓고, 그 다음에 옆에 B에다가도 50을 나란히 써놔야 되겠죠.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한 건당 50이니까 욕심도 많아갖고 2건을 신고했으니까. 근데 C 한 건에서 두 번째는 갑하고 우리 공동으로 신고했으니까 25. 이거 다 물어본다는 겁니다. 요 박스에 있는 거 물어보게 되면 내용 전체를 통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문제냐고 계속 아주 울고 먹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볼까요? 을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등록증 양도 나오죠. 근데 근데 신고한 이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D를 신고했는데 그 이후에 갑도. 그럼 갑은 포상금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문 열자마자 9시 아주 슬라이딩한 사람 을. 그리고 문 닫으려고 하니까 갑이 와갖고 이제 눈곱대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6시 문 닫는데 갑도 D를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걔는 또 여기다가 이제 을에다가도 50 써놓고 갑에다가도 50 써놓고 아니면 또 25 써놓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누구만 나옵니까? 여기는 그 이후에 그랬으니까 누가 최초라고요? 을. 자, 그러면, 디귿번 계산 잘해야 되죠. 을에다가만 50을 써놓고, 좀 더 조건 충족되는지는 좀 더 볼 거고, 입니다. 이거 잘 써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 문제 풀다가 괜히 또 짜증나갖고, 세월레올 다 가고, 그러다가 틀리면 아주 내가 미쳤지 그럴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본 볼까요? 2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실을, 여긴 부정한 방법 맞죠? 개설 등록한 사실 포상금 나와요. 신고하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포상금이 모두 나오는 것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제 안 나온 것도 나올 거예요. 그 이제 9월에 모의고사 때 한번 볼 거예요. 그 사실이.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 의해서, 근데 여기 잘 볼게. 등록관청에 의해서 발각된 후에, 아주 여기다 재수없다고 했겠죠. 발각된 후에 갑하고 을이
2를 공동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록관청 이미 발각을 하면은 그 이후에 가면은 사무소 아마 쑥대밭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신고해봐야 포상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그러면 1번, 요거는 아예 그냥 계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거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뭐 갑이나 을한테 공동, 그걸 다 X해놔야 됩니다. 1번은 완전 꽝입니다. 완전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에다가 아예 계산도 하지 마셔야 되니까 거기는 꽝을 해놓고요. 그 다음 이제 미음. 이제 여기 이제 포상금 조건이 나옵니다. 나 먼저 담당 검사가 A는 저기 기업번호 있습니다. A는 공소제기를 했대요. 포상금 나와야 했나요? 나와요. 자, 그러면 A 아래다가 50만원 써놨죠. 그럼 거기다가 50만원, 거기다가 동그라미 크게 놓고 나와. 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2는 완전 깡이니까 1번. 거기는 포상금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거기는 이미 시군구청에서 저거 나오지도 않을 건데 이론상으로 시군구청에서 이미 발각한 후에 그 후에 우리가 가서 늦게 2번 타자로 신고를 하니까 포상금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꽝이니까 계산 안 할 거고. 근데 C 볼까요?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했대요. 기소유예 결정.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잠시만 소를 보류시키는 게 기소유예입니다. 그러면 C는 니은번에 나오죠. 니은. 근데 거기는 공동으로 신고했으니까 아까 갑에다가 얼마 써놨어요? 25. 그 다음에 을에다가 얼마 써놨어요? 25 써놨어요. 꼭 같이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놓고 째려보면 풀 것 같은데 시험장 가면 못 풀고 나오십니다. 자, 여기서는 25 나와. 니은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갑한테 지금 75가 돼 있고 을은 이제 25가 됐고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D가 이제 D. 근데 D도 기소유예 결정이 나왔으니까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그러면 D급번에 있네요. D급번. 거기 D급번 보면 을이 먼저 신고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누구도 신고했다고요? 갑도. 그럼 포상금 누구에게만 나옵니까? 1번 타자. 그죠? 1번 타자 누구? 을. 그럼 을. D급번에 을에다가 얼마 써놓으셨다고요? 50. 그래 포상금 나오니까 50 동그라미 해놓으시면은 여기 이제 C도 아까 C도 을에서 25가 있었고 그리고 D급번에 여기도 D도 을이 또 여기도 50 있으니까 얼마 둘 다 나란히 75 근데 1번에는 포상금이 없으니까 75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 정말 꼭 한번 내 손으로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 문제가 첫 때 좀 엉성하게 나왔던 문제. 근데 뒤에 한번 넘겨보실까 이제 뒤에.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뒤에 이제 바로 228번 그 옆에 230번 요 두 개도 나란히 풀어볼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말끔하게 정리가 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27번 수수료는 어렵지 않는데 아까 이제 거기하고 좀 유사하네. 바로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될 경우 여기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아까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읽어볼까요? 중개사무소 등록신청 포상 여기는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딱 2만원 정도 가져와야 됩니다. 자, 금액만 그냥 금액은 안 물어볼 거니까 기업번 들어가고 그럼 기업번이 없는 1번은 벌써 틀렸네. 그리고 4번도 벌써 틀렸네. 그 다음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여기도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등록 신청이 될 건 분사무소 신고가 될 건 처음이 될 건 무조건 자격증 외에는 다 수수료 있습니다. 니은번도 들어가야 돼. 그럼 또 3번 또 틀렸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2번하고 5번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D급번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에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고용신고 그 다음에 휴업신고 이런 것들 수수료 없습니다. 인장등록도 없고 계십니다. 자, 그 세 개만 딱 기억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 요건 잘 봐야 되겠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말고 재기업부 신청은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이미 근데 답은 이미 나왔다.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28번 요건 이제 잘 풀어보실까요? 그 옆에 230번까지만 딱 풀어보시면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시험장 가봐야 똑같은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시중에 있는 문제 다 근데 긁어다가 절대로 똑같이 내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서 본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비슷하게만 봤을 뿐입니다. 자, 먼저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다 똑같고요. 자, 그럼 여기다 보실까요? 여기는 이렇게 A는 기소유예까지 이렇게 지금은 시험 문제 이렇게 이제 말끔하게 아래다가 한꺼번에 묶어놓은 게 아니라 조건을 옆에다가 써놓으니까 계산도 편합니다. 요걸 한번 잘 풀어보실까요? 똑같이 한번 풀어볼 수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갑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나오겠죠. 중개업을 한
한 A를 고발했다는 겁니다. A 포상금 나올 대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요. 기소유예 잠시 서로 보류시키는 게 가는 게 빨간불 때문에 못 가고 파란불 켜지면 갈 겁니다. 우리 자동차 빨간불 못 가잖아요. 잠시 멈춰 있다가 다시 가는 것을 기소유예 그럽니다. 유예입니다. 집행유예처럼 그럽니다. 포상금 나와. 자 그러면 누가 포상금 받습니까? 갑이. 그러면 저기 갑 옆에다가 50 크게 좀 써놓으셔야 된다. 50만원 포상금 나와. 정말 우리들 시험 끝나면 저렇게 갑처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이 나와요. 한 서너 건만 하면은 학원비가 빠져. 여러 건 하게 되면 이제 사무소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한 10건만 신고해서 보증금 500이 생깁니다. 조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업법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법 볼까요? 거짓 나오죠. 무거운 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 거짓을 자꾸 빼고 부정한, 그것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비포상금 대상이 들어갔죠. 아직까지는 계속 들어간 것만 시험 문제 나왔지만 안 들어간 것도 나온 것도 있다고요. 근데 여기를 해볼까요? 갑이 먼저 신고를 하고, 여기 이제 갑이 9시 되자마자 아주 주무셨습니다. 텐트 치고 주무셨다가 9시 문 열자마자 슬라이딩 가가지고 번호표를 먼저 뽑았습니다. 그리고 D요. 우리는 또 6시 되니까 이제 눈곱 떼고 이제 등당했습니다. 을이 신고를 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잘 봐야 됩니다. 근데 검사가 뭐죠? B를 공소제기했다는 겁니다. 포상금 나온다. 뭐 무죄가 되고 뭐가 되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공소제기했다 포상금 나온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나온대요? 또 갑에다가 25, 을에다가 25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디다가 누구한테요? 갑한테만. 갑이 먼저 신고하고 있으니까 갑에다가 첫 번째 줄을 저 끝에 갑이 있네요. 거기도 50, 그러면 50 써놔야 되겠죠. 그러면 벌써 갑은 50, 100만 원이네. 2건 100만 원 정말 벌었습니다. 이런 이제 수입벌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100만 원을 게입니다. 그 정도로 벌써 벌어놨고요. 그 다음에 디귿바 갑하고 을은 차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도 그거 아니? 나도 그거해. 해갖고 둘이 손잡고 같이 다닙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갑하고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해서 합의 없이 공동으로, 여기 공동까지 아주 다 죽었잖아. 공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대한 C를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 대상, 포상금 대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저 앞에로 보라는 겁니다. 갑하고 을이 어떻게 공동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근데 뒤에 보니까 무죄래요. 자, 무죄면 포상금이 안 나오니까 지급번호를 계산 안 한다. 아니면 계산한다. 한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저렇게 공소제기 하였지만, 이런 문제 안 줘야 더 헷갈리는데, 공소제기 했대요. 공소제기 했는데, C는 무죄 판결을 받았대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가면은 뭐 이러거나 잘못되거나 우리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포상금 받아서 뱃속에서 다 소화시켜놨습니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안 뱉어도 토해내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무죄 판결을 받아서 포상금 나와. 이거 계산하셔야 됩니다. 디귿번. 그럼 어떻게 계산한대요? 공동. 갑에다가도 얼마? 25. 을도 얼마? 25. 거기다 50, 50 써놓으면 이제 금액이 안 맞아. 게임입니다. 25, 25. 나란히 한 건당이니까. 여기는 C 한 건이니까 25, 25개입니다. 벌써 이제 갑은 125, 을은 이제 처음이니까 25 이렇게 될 거겠습니다. 그 아래다가 빨간색으로 좀 잘 좀 써놔야 됩니다. 내가 써놓고도 잘 안 보인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니르번, 을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이제 아주 여기 뚜껑을 내갖고 나도 2건 신고할 거예요. 해갖고 D하고 을이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포상금에 해당되면 D에도 50. 그리고 위에도 50이 나올 거예요. 등록증 대여니까 포상금 나올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봐야 됩니다. 조건 충족을 했는지 봐야 됩니다. 근데 검사는 D를 혐의가 아예 없대요. 무혐의면 공소제기 해요, 안 해요? 이제 안 해요. 이것도 계산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기 아래 보면 이제 답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 정답이 아니요?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D는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이건 큰일 납니다. 혐의가 없대. 이제 무고죄로 걸렸습니다. 교도소 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를 볼까요? 근데 2는 여기도 그냥 공소제기 빼버릴까요? 그냥 무죄 판결을 받았다. 포상금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2는 나와요. 그럼 2에다가 얼마 써놨습니까? 50입니다. 그럼 이제 얼마가 남습니까? 갑은 저 위에 125, 을은 얼마? 75. 이런 문제가 정말 말끔하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꼭 나온다는 겁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요거 이제 26회 때 문제는 그냥 간단히 답만 보고 그 아래 한번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229배 포상금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이제 2번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죠. 요거 지금 26회 때 나왔던 겁니다. 저기 전부 살짝 소개해놨잖아요.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근데 전부가 맞겠냐고입니다. 100분의 100을 다 보조를 했냐고, 50만 원 다 보조를 했냐고, 저거 살짝 이렇게 전부라고 앞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 얼마를 보조한다고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보조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치사하게 전부를 딱 앞에다가 써놓으니까 정말 헷갈렸다는 겁니다. 어째 답이 없냐라고 많이 좀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2번 전부 때문에 틀렸다. 꼭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30번, 요거 이제 27회 때, 그러니까 요 문제가 나오고 작년도에는 유사명칭 그거 한 문제만 딱, 한 문장만 나오고 나머지 안 나왔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 때는 230번 같은 경우 때가 꼭 나올 거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보실까요? 딱 값하고 우리 내용 똑같잖아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제 먼저 첫 번째 값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해 했던 A와 B 이 두 건을 얘기합니다. 그럼 A 위에다 50을 일단 먼저 써놓고 B에도 50을 먼저 써놓고, 왜냐면 여기 부정한 방법이니까 포상금 나올 때 상이니까. 그리고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건 충족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검사가 A를 공소제기했고 A 포상금 나와 있나요? 나와. 자, 그러면 A 위에 이제 확실하게 나오니까 50만 원에다가 거긴 동그라미 좀 해놓고요. 근데 뒤에 볼게. 근데 B는 혐의가 아예 없대요.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B에다가는 50, 그건 큰일 납니다. 계산하지 말고 하고 그냥 크게 X라고. 그럼 값에다가 50만 원만 얼른 써놓으셔야 됩니다. 저기 기업 번역배 값 해놓고 50.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금방 나와요. 그 다음 니은번 보실까요?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 C를 신고를 했는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재판. 아예 여기는 무죄입니다. 무죄. 포상금 나와 있나요? 니은번 요거 계산 안 하고 싹 넘어갈 겁니다. 그럼 이제 정답 안 나와. 주셔야 됩니다. 니은번은 무죄는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고요. 갔으니까 포상금 나온다. 유죄무죄 안 따져요. 무조건 공소제기만 하면 포상금 나와. 무죄는 국가공공기관 검사 저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우리는 신경 쓸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무죄 포상금 나와. 나오면 그러면 C는 50만 원 받습니다. C 50만 원. 그럼 누가 받아요? 그랬으니까 니은번 옆에 또 바로 옆에다가 거기다가도 50. 그럼 여기도 값도 50. 아직까지는 을도 50. 자, 두 개 나란히 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기소유예니까 당연히 포상금 나오겠다. 디귿번. 그러니까 계산해 볼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으면 아예 안 봐. 아까 이제 무혐의 저런 것들은 아예 볼 필요도 없어서 그입니다. 그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여기 나오니까 기소유예래요. 나오니까 계산해봐야 되겠네. 값과 을은 둘이 또 나란히 손잡고입니다. 포상금 배분에 관해서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그입니다. 그리고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 포상금 어떻게 나온대요? 값에다가 50 써놓고 여기다가 50 써놓으면 큰일 납니다. 한 건당 얼마요? D가 50이니까 그놈을 쪼개서 얼마요? 값에도 25. 꼭 저렇게 공동 나옵니다. 갑에도 25 써놓고 을에도 25 써놓고 게입니다. 그럼 이제 둘 다 여기까지는 75로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은번 볼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를 여기도 개설 등록하지 않았다. 이 포상금 나와. 근데 을이 신고한 이후에 을이 여기 이제 을이 아주 번호표 일본으로 아주 잽싸게 뽑았습니다. 아주 저녁에 텐트 주고 주무셨다가 9시 문 열자마자 슬라이딩해서 번호표 일본 뽑았습니다. 근데 값도 이제 10시 들어왔습니다. 일을 신고를 해놨습니다. 여기도 가지 쪼개주나 25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기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가장 확실하네. 유죄. 공소제기에서 유죄무죄는 안 물어봐. 판결을 받았다. 공소제기는 됐구나.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근데 어떻게 나온대요? 그죠? 누구한테 50인데 을이 신고한 이후에 그랬으니까 누구한테요? 을한테. 그래서 이제 니은번은 저기 을이 신고한 이후니까 을에게만 50이 나오겠네요. 여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먼저 값은 얼마고? 75. 을은 얼마고? 125. 이렇게 125라고 해서 3번이 바로 정답. 이런 게 꼭 시험 문제 꼭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에 이제 지도 감독은 224페이지에 그 이제 지도 감독 옆에가 이제 조금 어려울 건데 여기는 1번은 그냥 231번하고 232번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26회 때 28회 때 작년도 기출 문제인데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지도 감독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격증 누가 취소할까요? 이런 문제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옳은 거. 자, 이런 게 이제 신경 많이 안 쓰니까 좀 어렵긴 하실 겁니다. 1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자, 교부를 우리 세종시. 그러면서 옆에 대전으로 갔다 합니다. 그 시도지사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도사. 이 지문은 꼭 나온다고 했을 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시도사가 서로 다르면 자격 취소 누가 할까요? 이건 너무 엉뚱하죠. 이렇게 내는 거냐 너무 쉬웠습니다. 여긴 또 사무소인가 교부인가 이러면 헷갈렸을 건데 그런데 갑자기 국토교통부 장관 그분이 자격증 주셨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면 저기 토지거래 허가인가? 그죠? 위에 뭐 시도사가 2개면 윗사람이 그런 거 아닌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행한다. 누가 행한대요? 사무소로 교부래요? 교부 항상 준 사람이 자격증을 빼앗아 온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렇게 다르면 청문은 누가 한대요? 청문은 사무소. 그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아주 단골 문제 꼭 나올 정도입니다. 청문은 가까운 쪽에 사무소에서 하고 너 왜 그랬니? 라고 들어보는 것은 사무소 쪽입니다. 우주 조건. 대신에 무조건 자격 취소는 교부. 내가 세종시에서 자격증 합격하고 서울에 가고 인천에 가고 무조건 세종시장님이 취소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1번 연엄은 X 어디 엉뚱한 너무 국장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2번은 좀 더 한번 해볼 건데 저 별표 업무정지 기준은 몇 개월이야? 3개월, 6개월 저런 거 내가지고 상당히 좀 헷갈리게 해놨다는 겁니다. 2번 아마 요거 이제 답으로 맞추기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개업공사가 등록하지 않냐 인장 그렇게 안 커. 입니다. 인장 사용했을 때 그리고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 기간 자격정지도 똑같은데 업무정지 기간은 별표가 3개월이다. 그죠? 맞아요. 여기 3개월 맞습니다. 안 세요. 그죠? 뭐, 결격사에 해당되는 고용인, 좀 이따 더 볼 건데, 그게 이제 6개월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 그런 게 6개월이었었고, 다 거의 대부분 3개월입니다. 2번이 맞았고, 이런 게 애매하면은 좀 놔둬 봐봐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요것도 막 1년이라고 한번 속여본 적도 있었는데 요것도 유사하게 자주 냅니다. 시도지사가 가중에서 자격정지, 등록관청의 업무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할 경우 근데 그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 초과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도 아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6개월 안 넘어가요. 업무정지가 됐건 자격정지가 됐건 6개월은 초과할 수 없다. 없다가 맞습니다. 3번은 좀 편하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이제 또 제재 등록주소 물어봤는데 또 제재 물어봅니다.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주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겸임할 때 그 임이네요.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안치무 가서 공무원이 가서 바로 차버린다는 성질 못해갖고 봤습니다. 근데 해야 된대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재가 안 되면은 이제 요 문제 정말 이제 풀기 어렵습니다. 3번도 어렵지, 거기다가 4번도 어렵지, 아주 난리가 났지,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웬만하면 하니까 안치면 가서 바로 차버리면 되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량줄이 없어. 옆집에 642줄에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맞았습니다. 4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주 난이도 상급이었다는 겁니다. 저 작년도 문제. 그 다음 이제 5번 볼까요?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발생입니다. 발생한 날부터 2년은 어디 가면 안 나올 건데, 그죠? 뭐 승계한다도 1년, 등록 취소는 3년, 그 다음에 저기 발생은 3년입니다. 2년 아예 안 나옵니다. 요건 좀 서비스를 주네. 2년의 경과한테는 일을 할 수가 없다. 3년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다 1년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는 폐업 기간 그래야 됩니다. 이런 게 좀 행정처분의 승계가 또 헷갈려. 이제 발목 잡으면 계속 발목 잡습니다. 신문 때도 필요할 건데 5번 연엄도 X 답은 몇 번? 2번. 이거 난이도가 정말 최상급으로 많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연엄 문제는 제발 틀려줘 이러면서 냈던 거니까 걔는 또 우기고 맞추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입니다. 아주 후배들 고생시킵니다. 그 다음 이제 232번 연엄도 한번 정말 아주 좋은 문제만 요건 이제 27회 때 나왔던 거. 그러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한 문제를 자주 낸다는 겁니다. 여기는
자격정지인데, 소속의 자격정지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기출문제는 꼭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저것도 응용해서 낼 거예요. 거의 출전 들고 똑같이 들어갔던 분이 또 내요. 오게입니다. 저것이 아주 맛을 압니다. 다 먼저 1번 볼까요?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2개. 이름 쓰고 도장 꽝 정말 맞았죠. 작년도 여기다 떠내내가고 왜 틀렸기에 그거 나왔다고 정말 많이도 들어봤고요.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다 보면 너무 편했죠. 좀 많네요. 여기도 이제 거짓 하면서 봤을 겁니다.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래, 확인 거래 하면서 봤을 건데 자격정지 사유 맞아요. 그리고 별로 안 커요. 별표 3개월짜리 맞습니다. 답은 그냥 편하게 나왔습니다. 요놈은 좀 까탈스러운 거 같아도 좀 편했어. 입니다. 근데 2번 볼까요? 자, 2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근데 여기는 소속인데 저기 제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목을 안 봐갖고 또 틀렸습니다. 소속이 교부, 작성교부 보존에 소속이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정말 저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정지 작성교부 보존에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2번에 또 여기도 문제를 안 봐가지고 틀릴 수 있을 겁니다. 답을 잘 골라놓고 또 2번이라고 합니다. 작성교부 보존은 의무가 없습니다. 서명 및 날인만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자격정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죠? 아예 여기는 서명 및 날인이고 뭐고 아예 없습니다. 개헌만 나중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격정지 자체가 없고, 얘는 그래도 많이 봐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저기 시장이 자격증 좋니? 공인중개사 여기는 아닙니다.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 시, 근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그리고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근데 자격정지 누가 내립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립니까? 아니고 누구요? 시도지사. 야, 이건 너무 쉬웠죠. 그러니까 요 문제가 그래도 좀 쉬웠네요. 시도지사, 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격정지를 내립니까? 자격 준 사람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또 유사하게 냈었죠. 아까 6개월 넘어간다고 하더니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용할 수 있으면 이거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중에서 처분할 때는 9개월로 한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X. 아니면 또 10개월 한다 그럴 겁니다. 얼마로? 그래도 6개월로 한다. 이거 유사하게 나왔잖아요. 27회 때 내더니 231번 작년도 문제도 약간 유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많이 도움돼요.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건 좀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 좀 어려우니까 뒤에 또 소인들을 하면서 별표 6개월, 3개월 저것도 꼭 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등록주소 이런 것 쪽으로 좀 하기 싫은 쪽으로 가는데 그거 한번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해보겠습니다.